그러고 나니까 또 코로나 지나니까 완전 한국 음식 요즘은 맨날 네. 열풍이잖아요, 그쵸? 한국 음식 열풍도 있고 핸섬 라이스는 완전 잘 되겠네요, 그죠? 요즘에 네. 그쵸? 핸섬 라이스 도시락 주문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고, 그쵸? 요즘 다시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는 타겟이 한국 이 분들이 아니죠. 아니고 미국 분들이시거든요. 페이팔, 뭐 체이스뱅크, 뭐 이런데 그렇게 헤드쿼터에 아 뭐 시스코, 단체 네, 거기서 정기적으로 맞아요. 저희가 보내니까 저는 이제 미국 분들이 매운 거를 못 드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메뉴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코멘드 해달라고 하면 음, 제육을 좀 빼는 편이에요, 사실은. 일부러 일부러. 음, 왜냐면 뭐 이빨에 고춧가루 낄 수도 있고 뭐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거를 드시고 난 뒤에 이제 회사에 가서 우리 거 맛있다고 이제 케이터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제육 빼고 레코멘드 하니까 제육 때문에 레코멘드 했는데 네, 은근히 매운 걸 매운 거 좋아하죠. 좋아해요. 사실 저희 남편도 매운 거 저보다 더 잘 먹어요. 네. 불닭 소스 매일 먹고. 음. 음, 그리고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는 뉴욕 타임즈 음. 그 본사에 저희 케이터링을 하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예, 뭐 오늘 계속 이상하게 자랑인데 이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음, 와서 먹어주고 기사 써주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사실 레스토랑 한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얘네는 우리 걸 그냥 시켜 먹는 거야, 이게 그냥 음. 2, 저번에 30명이. 내줬잖아. 네? 저번에 내줬잖아, 뉴욕 탐지에. 뭐 그래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써주면 좋잖아요. 뭐 약간 여기 뉴욕은 음, 베스테리언 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종교도 다 달라서 이거 음, 안 먹는 사람 저거 안 먹는 음, 사람 뭐 알러지 있는 사람 이런 거 음. 되게 심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맞추죠 그렇게 사람들. 저희가 음. 메뉴가 되게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글루텐 프리, 뭐 베지테리안, 아, 비건, 처음부터 그렇게. 네, 다 나눠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모든 큰 회사가 시킬 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다 다른데 네, 뭐 회식을 점심을 이제 시켜 먹는데 같이 누구는 먹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한국 식당들은 그렇게 안 그런 게 해요. 그걸 못하죠. 네, 왜냐하면 한국 식재료가 그걸 겨냥해서 한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조금 아, 트위스트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그게 핵심이다. 핵심이죠. 그쵸. 그쵸. 아예 미국화 시키셨네요. 그쵸? 그쵸. 이게 저희는 그래서 이게 뭐 어센틱한 코리아는 아니거든요. 음, 대중이 드시는 분들이 미국 분들이시니까 어쩔 음, 수 없이 약간은 변형의. 네,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도 사업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불고기나 갈비를 만들 때도 저희가 만드는 소스 같은 거를 다 가게에서 만들어요. 음, 비빔밥에 들어가는 초고추장 소스는 그 초고추장 안에 고추장 안에 밀가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글루텐 프리.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다른 소스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아, 예, 굉장히 그러네요. 민감하거든요. 그 사람들 뭐 음, 알러지 올라오는데 뭐 때문에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make sense. 그러면 보통 저는 책 이번에 다음 책은 제가 사보겠습니다. 아, 저번에 선물 주셨는데 이거 되게 잘 읽었는데 네네. 맞아.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여행서 많이 보잖아요. 아직도 저는 아날로그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여행 책 보는 게 음, 좋은데 요즘에는 그냥 뭐 음, 일반적인 여행 책보다 테마를 가지고 음, 있는 책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면 음식, 뭐,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영화 나온 장면을 통해서 뉴욕을 여행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들어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사는 사람들도 몰랐던 얘기들 그런 게 많으니까 음. 특히 이 다이너 아까 기사식당 얘기했는데 여기 표현을 뉴욕의 기사식당 같은 곳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쵸? 네. 뉴욕뿐만 아니라 다이너는 미국에서도 많이 있는데 음, 보통 24시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24시간 안 하는 데도 많은데
맞아. 뉴욕에는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 잘.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이제 옛날부터 했던 데들은 24시간 하는 데 몇 개는 있는데, 주로 이제, 다이너 말고는, 제 말은.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밤늦게라도 택시 기사들이 들려서 먹고 가고, 약간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드시는 음식들도 이제 100년 전에도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그대로거든요. 케찹 진짜 많이 먹는. 네네네. 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100년 전에도. 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메뉴가, 와. 한국의 기사식당도 딱 그런 그쵸.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저희 20년 전에 먹었던 기사식당 음식들, 뭐, 제육, 이런 게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다이너에서 보통 오면은 먹어야 될 메뉴가 어떤 게 있어요? 다이너는, 제 생각은, 음. 뭐, 다이너도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있는데, 그, 브렉퍼스트 메뉴를 좀 먹으러 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요일 아침에는 다 다이너 와서, 아까 먹었던 맞아, 이 가족끼리. 아메리카노 커피 아니고 그냥 내리는 커피, 편안한 거, 몇 잔 먹고, 뭐, 이렇게 빵도 먹고. 일요일 날 오는 김밥 천국. 그리고 베이글 얘기도 하셨더라고. 뉴욕, 요즘 한국에 베이글이 유행이래요. 네, 한국에서 하는 거는 한국 분들은 약간 찰기가 있는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 베이글 드셔보시면 좀 화석? 그 처음 잡았을 때는 부드러운데 좀 시간 지나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찰기 있게 만들죠. 약간 좀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서 그냥 한국 분들은 그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고 맨하탄은 베이글이 물, 이스트, 소금 요 딱 세 가지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맨하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맞아요. 베이글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유태인들이, 이민자들이 여기 살다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그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코셔 인증을 받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코셔는 율법에 따라서 코셔 인증을 받은 주방에서 코셔, 그러니까 제가 왜 모른다고 하냐면 그 아이템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면 뭐 비늘이 있으면 된다,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데들은 그 키친에 코셔 인증을 받은 인스펙터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와.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키친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가벼운 코셔다라고 하면 코셔 인증을 받은 뭐 여기에 막 버터면 코셔 인증을 받은 마크가 있는 제품을 쓰는 가게가 그 제품만. 거기가 그냥 보통 레벨인 거죠. 그래서 베이글은 근데 베이글은 이제 그 재료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종류의 유제품을 같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을 만드는데도 빵 만들 때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계란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베이글은 밀가루, 소금, 이스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계란이 안 들어가는. 계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재료로만 만드니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태인들이 베이글 만들어서 뜨게 된 거예요. 뭐 처음에 왔던 이민자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베이글 뭐 1불 뭐 50센트 충분히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배도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잘 되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 그게 한 1900년도 초였는데 크림치즈 공장이 또 생겨났어요. 필라델피아에 가까우니까 그쵸? 네, 그 유명한 브랜드 있으시잖아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네. 네네. 그래서 누가 또 치즈를 갖고 와가지고 베이글에 발라서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그쵸?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바르고 그냥 먹었구나. 네, 그 전에는 그냥 오리지널 플레이만 있다가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뉴욕 하면 베이글이 유명하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베이글이 원래 그리고 뉴욕에 유대인 이민자가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해서 많았나요? 네, 원래 월등하죠. 지금 인터뷰하는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대학도 예시바 대학이라고 유태인 대학이에요. 여기는 유태인 맨하탄에도 그렇고 뉴저지에도 그렇고 유태인 대학 너무 많죠. 여기가 맨하탄이 제일 큰 이 끝까지가 대학이고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유태인 경전만 공부해요. 네, 서부 쪽으로 점점 가면서 유태인들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더라도 자식은 2세대가 되면 조금 안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제 3, 4세대 벌써 됐으니까 이제 그 교리를 조금 안 따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베이글 말고 그 유대인들이 그 기원이 된 음식은 또 뭐가 있어요? 아, 너무 갑작스럽게 지원. 너무 갑작스럽.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유대인이 기원이 된 게 저쪽에 이스트 빌리지 쪽에 가시면 그 카츠 델리라고 같이. 카츠 델리라고 맞아, 저 오더 한번 해 먹어봤어요. 약간 빵 초콜릿. 사이에 맞아. 로스트 비프, 맞아. 아, 카츠 델리라고 맞아. 로스트 비프에다가 꽉 채운 게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네. 아, 맞아. 그것도 러시아계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만든 거예요. 러시아계 주이씨. 네. 아, 근데 주이시라고 해서 저희가 뭐 특정 국가만 잡을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계 주이시도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주이시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네, 폴란드 주이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 보면 어디에서 읽을 수 있죠? 이제 곧 또 미국을 먹다라는 책이 또 나올 거거든요. 아, 네, 그 책 보셔야 되고. 책 사주시고. 아우, 네. 제발 책을 안. 아니, 책 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인쇄만으로도. 뭐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책은 사서 어. 뜨거운 거 밑에 받쳐도 되고. 책은 계속 내니까 또 책받침 바꿔주시고. 맞아. 또.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치킨 사업하는 것도 프랜차이즈 음. 내신다고. 저희가 에디슨에 있고, 에디슨 뉴저지에 있고, 완전 미국 사람으로 미국 주류에서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1호점을 2011년도에 오픈했고, 그리고 작년에 본사를 설립을 했고, 헤드쿼터를. 저희 대표님도 완전 CEO 전문 경영인을 모셨고, 엔터 쪽에서 일하셨던 분. 그리고 올해 한 3주 전에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었고, 지금 뭐 한 5개, 6개 팀이랑 또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본사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한 10개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음식으로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주류에서 단일 아이템으로 한번 제대로 잘해보고 싶어가지고,